어, 적분을 처음부터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요.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편의상 대문자를 미분한 게 소문자. 그쵸? 라 할 때 1번 인테그랄 fx dx라는 기호.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기호였습니다. 뜻은 미분하기 전함수를 구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적분상수 더하기 c를 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정적분. 그쵸? 2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정적분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렇죠? 뜻은 fx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뒷내용을 조금 땡겨서 설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넓이 얘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합시다. 넓이 얘기는. 무슨 말 이해 가죠? 일단은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배웠습니다. 부정적분 쪽에서는 공식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한 개밖에 없었죠. 인테그랄 x n제곱 dx.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미분이 n차가 n 빼기 1차.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라면 적분은 반대로 차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그치? x의 n 더하기 1제곱. 하지만 개수를 1로 맞추기 위해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플러스 c. 이렇게 했던 거고요. 요거 하나만 하면은 조금 서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응용 버전으로 인테그랄 x 더하기 a의 n제곱 dx와 인테그랄 ax 더하기 b의 n제곱 dx까지도 추가로 알려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몰랐다면 지금 계기를 통해 배우면 되는 거고요. 원리를 잘 모른다면 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얘는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얘는요. 요거랑 뭐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뭐 ax 더하기 b는 n 더하기 1제곱이 될 거고 개수의 n 더하기 1분의 1이 와야 돼. 이게 끝이 아니라 요 앞에 a분의 1도 와야 됩니다. 플러스 c 이렇게.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공식은 다항함수밖에 안 배우잖아요. 미적분 가면은 이제 수도 빽빽히 배우겠지만 일단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상수배 함수를 적분하라 이런 거. 이게 뭐였죠? 상수배를 적분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함수끼리 덧셈 뺄셈 한 것도 인테그랄 시키는 거면요. 따로따로 인테그랄 해서 덧셈 뺄셈 해도 돼요. 아이고, dx 써야겠네. 이거 어떤 친구가 이거 1일 쓰는 거 귀찮다. dx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뭐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되긴 해요. 굳이하게 다 쓰지 않고, 그냥 인테그랄 f 더하기 g는 인테그랄 f 더하기 인테그랄 g다. 뭐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죠. 알아만 볼 수만 있다면. 그치?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써주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이걸 써먹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 dx를 약분하고 dt 쓰나. 또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 또 가끔씩. 뭐 지금 당장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금 보여준 이 세 개의 공식, 그러니까 상수배, 덧셈, 뺄셈. 이 세 개는 뭐랑 비슷하죠? 이게 시그마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뭐 한다고 배웠는지 기억나? 이렇게 하는 거 혹시 기억나? 시그마? 기억나지? 이것도 뭐야? 이게 결국 시그마 an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어떻게 하니라고 해가지고 시그마 이렇게 마치 분배 법칙 마냥 시그마가 쪼개졌던 거 기억나요? 분배 법칙 마냥이에요. 분배 법칙이란 얘기가 아니라 생긴 게 분배 법칙처럼 생겼다는 거죠. 기억나죠? 그쵸? 더하기 빼기도 이렇게 시그마 쪼갰던 거 기억나죠? 확통을 배운 친구들이면 이 용어를 이해할까 모르겠네요. 확통, 잘 배웠구나. 그러니까 시그마가요, 이산 확률 변수고 인테그랄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보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 너 뭔 말인지 알아? 모르지? 넘어가자고. 그 차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시그마랑 인테그랄이. 그래서 둘이 성질이 비슷해요. 보다시피. 근데 부정적분에도 이 공식이 있지만 정적분에도 이 공식이 있어요. 정적분은 별거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구간이 들어가는 거죠.
A부터 B까지면 여기도 똑같이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면 여기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 공식도 되고 정적분 공식도 돼요. 이해가죠? 그리고 정적분에만 특화된 공식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A부터 A까지 이 함수 적분하면 얼마야? 는 0이야. 기억납니까?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하면요. 위끝 아래끝 바꾸면 뭐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부호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적분 쓰면요. 보통은 이제 습관적으로 아래쪽엔 작은 숫자, 위쪽엔 큰 숫자를 적어요. 습관적으로. 왜냐면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뜻으로 0부터 3까지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보통 작은 수, 큰 수를 쓴다 이거죠. 근데 그게 가끔씩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쓰는 때 쓰고요. 세 번째가 A부터 B까지 fx dx와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이거 합치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이거를 요걸로 증명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뭘 했냐면은 넓이까지를 조금 앞당겨서 수업을 했어요. 개념을. 기억나요? 그러니까 넓이로 이해하면 이런 게 잘 이해가 되죠. 이것도 잘 이해돼. 요건 이해가 좀 안 갈 거예요. 넓이로는. 근데 요건 이해 잘 되거든요. 넓이로. 그렇잖아. 우리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넓이에다가 이건 뭐야? B부터 C까지 넓이를 합쳐라라는 거니까 결국 이 넓이 아니겠어? 아, A부터 C까지 넓이네 라는 뜻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대소에 관계없이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도 그게 성립을 해요. A, B, C 대소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왜냐면 이걸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기본적인 내용까지를 배웠고 넓이 얘기를 추가로 좀 더 배웠어요. 넓이에서의 핵심이 뭔지 기억나요? 넓이에서의 핵심은 바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였어요. 기억나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 그래서 x는 a라는 직선, x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네일수로 둘러싸인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두 직선은 보다시피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모양. 이해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제 적분을 응용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지. 기울어진 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똑바른 선이면은 그냥 단순 적분이지만 기울어져 있다든지 뭔가 특수하게 나와버리면 또 이제 머리를 더 굴려야 할 거예요. 이렇게 둘러싼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위에서 뭐 아래를 빼서 기억나? 위 빼기 아래에서 이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얘가 되는 것을 되게 열심히 증명했었단 말이죠. 저번 시간에. 기억나요? 되게 열심히 증명했어요. 그래서 정적분이 넓이가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거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약 한 8분 정도 걸렸습니다. 앞반에서는 한 6분 걸렸어요. 요거를 안 했거든요. 걔네들은. 여러분은 뭐 약간의 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8분쯤 걸려서 한 달 넘게 걸렸던 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 정도를 난 안 보고 했잖아, 지금. 아? 난 안 보고 했잖아. 책 안 피고 했잖아, 지금 방금. 그치? 니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오늘 할 게 뭐냐? 오늘 할 거 겁나 중요해요. 우리 바이블 이제 2단원밖에 안 남은 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2단원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바이블. 이번 주에 한 단원 끝내고 다음 주에 끝내면 니들 바로 또 시험 대비야. 너무 잔인한가? 너무 잔인하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늦어도 다다음 주면은 이거 끝나거든요. 늦어도 1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면 끝날 것 같아. 둘째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책. 그래야죠, 빨리 좀 시험이 좀 또 코앞하냐, 코앞. 그치? 그래, 안 그래? 내가 아까 봤더니 1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시험 본 애들 대부분이던데 뭘 첫째 주에 보는 것도 있을까나?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 그쵸?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놀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놀러 가서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집에서 보는 학생이 있다면 놀 때가 아니라고 지금. 코앞이요. 니들은 안타깝지만 시험 늦게 봤잖아. 그치?
알고 있지. 추석 뒤에 봤으니까. 그러니까 더 금방 오잖아. 긴장하시고요. 오늘은 278페이지 9단원 정적분과 함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지금 3명이나 날아갔죠? 지금? 아우 승질나. 잘 들어봐. 이 논리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야 돼. 잘 들어봐. 인테그랄 E dx가 뭐지? 하면은 EX 더하기 C입니다. 맞아요? 네. 인테그랄 E dy 하면 뭐죠? 이거는 EY 더하기 C입니다. 맞아요? 지금 한 건 뭐죠? 부정적분. 다시. 지금 한 거는 뭐라고? 부정적분이고요. 그 결과는 보다시피 함수입니다. 무슨 문자에 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바로 요 문자죠. 그렇죠? 이 인테그랄 D 뒤에 있는 문자. 이해 가죠? D 뒤에 있는 문자. D 뒤. 그 문자에 관한 함수. X에 관한 1차 함수 아니야? Y에 관한 1차 함수. 그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인테그랄 E dx랑 인테그랄 E dy는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쵸? 정적분은 그래서 문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X냐 Y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이해 갔죠? 그러면 인테그랄 E dx의 1부터 2까지는 얼마죠? 하면은 이거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하면 4고 1을 대입하면 2니까 빼면 2 나오네요. 그쵸? 다시 한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번엔 E dy 하면요. 이건 어떻죠? 이거는 EY를 구한 다음에 똑같이 숫자를 대입하는 거라서 똑같은 숫자의 계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숫자 나오죠? 지금 한 건 뭘 뜻해? 지금 한 건 바로 이걸 뜻합니다. 지금 내가 방금 뭐 했어? 정적분을 했어요. 그쵸? 정적분 하니까 이 결과는 뭡니까? 보다시피 상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이 문자를 바꿔치기 해도 정적분 값은 똑같은 값이 나온다. 상수라서. 이게 무슨 변수라고 했었지 저번 시간에? 이런 거지 같은 이라고. 더미 밸류어블. 기억나요? 더미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상수예요. 까지 이해 갔죠? 오늘 배울 게 뭐냐면요. 이놈의 인테그랄에 숫자가 아니라 숫자와 변수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에 여기다가 fx dx 쓰면요. 이 적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구별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x에 3을 대입해봐 하면은 어떻게 쓸 거야? x는 변수잖아. x에 3을 대입한다. 이게 뭐예요? x 3을 대입한다? 3인가요? 혹시? 어디까지 대입하는 거야? x에 3 대입하면은? 무슨 말 이해 가요? x가 변수라며. 그럼 3도 가능한 거 아니야? x 3 대입하면 뭔데? 이럴 때 이제 애들 걱정하는 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하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생긴새가 뭐예요? 정적분 모양이죠. 내가 방금 뭐라 했죠? 정적분은 변수를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얘는 얘랑 같은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 정적분 모양이잖아. 그럼 이 변수를 xx가 아니라 tt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x에 3을 대입해봐. 뭐 했어? 여기에 3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에만. 이해가? 그래서 자 봐봐. 이렇게 쓰면 헷갈리죠? 이거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요. 뭐라고요? a부터 x까지 해놓고 여기다는 x 잘 안 써요. ftdt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쟤는 정체가 뭘까? 자 일단 쟤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리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 이거 지울게. 쟤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쟤에 대한 좀 부가 설명.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했듯이 대문자를 미분해서 소문자라고 해보자 라든지 혹은 반대로 소문자를 적분한 건 대문자라고 할게요. 일단 이거 가정을 해야 돼요. 일단 가정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정부터 일단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러면은 저건 뭡니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그럼 일단은 얘를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소문자 적분하면 대문자라며. 물론 식이 지금 t이기 때문에 대문자 t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 다음에 뭐뭐 대입하는 거죠? 보다시피 x와 a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 했어 이게? x 대입한 값에서 a 대입한 값을 빼시오죠. 오! 보시다시피 다시 이게 부정적분이면 요 뒷문자에 대한 함수라며. 그치? 뒷문자에 대한 함수. 정적분이면은 상수라며. 그치? 근데 얘는 생긴 건 정적분이죠. 근데 얘랑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가 뭔데? x에 대한 함수죠. 생긴 거는 정적분인데 상수가 아니라 함수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게 무슨 문자에 관한 함수입니까? 요 문자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요 문자에 관한 함수죠. 보다시피. 이해가요? 그럼 이걸 만약에 미분한다면 어떤 문자로 미분해야 되죠? 이게 x에 관한 함수니까 당연히 x로 미분해야죠. 그럼 이거 x로 미분한다를 뭐라고 쓰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뭐 한다고? x로 미분한다고 그러면 이제 dx 쓰는 거네. 그치? 그럼 그 결과가 뭘까? 이거 미분하는 거네. 요거 미분한 게 뭐게? 뭐요? 대문자를 미분했으니까 뭐야? 소문자겠죠? 이거 미분한 건 뭔지 알아? 이거? 0입니다. 이거 상수거든요. 그렇죠? 숫자 집어넣었다는 뜻이니까 상수입니다. 미분은 0이죠. 따라서 이런 수식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뭐라고요? 얘를요. 뭘로 미분해요? x로 미분하면요. 뭐가 된다고요? fx가 돼요. 라고 하는 이제 무시무시한 수식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불러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저번 시간에 내가 열심히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 넓이가 왜 되는지? 그거랑 이거랑 합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죠. 전에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냐고 이렇게 막 이게 이만큼 증가할 때 사이 증가량을 뭐 sx 플러스 h 빼기 sx라고 놓고 이 값이 mh보다 크고 막 해가지고 뭐 조임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넓이가 돼 라고 했던 그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증명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 증명, 하나는 넓이 증명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유도과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시키면 잘 못해요. 다시 한번 이거 생김새가 뭐라고? 정적분처럼 생겼잖아. 하지만 정적분이지만 상수가 아닙니다. 함수라는 거죠. 근데 무슨 문자에 관한 함수라고요? 이 문자에 관한 함수인 겁니다. 따라서 미분할 때는 이걸로 미분해야 되고요. 지금 결과만 보면 어떤지 알겠어요?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온 모양이죠. 그렇죠? 하지만 문자가 t가 x로 바뀌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이게 말로만 이러면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예제를 하나 들어봐야 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는 거랑 순서가 조금 다르니까 짠나네. 쓸데없는 게 많아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t제곱 빼기 3t 더하기 1 dt라고 해봅시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 안 나고 까먹었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 보세요 다시. 아니면은 잘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그 바이블을 다시 천천히 보던가 아니면 학교 수업 잘 듣던가 어쨌든 한 번 갖고 이해 잘 안 될 거야. 이럴 때 F'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은 시키는 걸 그대로 해볼 수는 있겠죠. 보세요. 요거를 일단 적분하래요. 그럼 뭐예요? 3분의 1t 세제곱 빼기 2분의 3t제곱 더하기 t 되는 건 이해가 가니? 되게 복잡하네. 분수 장난 아니네. 그치?
대입할 거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 그치? 여기에 이제 뭐뭐 대입이야. 3과 x 대입이거든, 이게. 그치? 그러면 x를 대입하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x일 거고 3을 대입하면은 뭐 요거 27이니까 이제 9가 되겠네. 그치? 9 빼기 2분의 27 더하기 3이잖아. 를 뺀다. 이거인 건 이해 가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x에 관한 3차 함수 아니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fx로 이렇게 쓴 거죠, 보다시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예요? 이거는 x 제곱되고 이거는 빼기 3x 되고 이거는 더하기 1 되고 이건 상수니까 0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도함수는 얘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직접 하고 미분하고 이게 아니라 얼라리요? 이거를 x로 미분하라고 하는 순간 바로 저거에 의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요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문자는 t가 x로 이렇게 바뀌어서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쭉 건너뛸 수 있는 그거 아까 증명한 거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게 지금은 이렇다고 이게 미적분 가면요 난리가 나요. 작살 난다고요. 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는 인테그럴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부터 3x 플러스 3까지 ft dt를 미분하라 이런 게 나와요. 미적분 가면은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야? 외울 거야? 아, 물론 외울 수도 있겠지. 까먹으면요. 까먹으면 아까 했던 그 증명 방법이 있죠. 그걸로 증명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미분한 게 얘야를 보여준 거거든. 그 풀이 방법까지 같이 기억을 해놔야 돼. 다 지워졌으니까 기억 못하겠죠? 집에 가서 유튜브 돌려보면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어차피 몇 번 더 연습할 거니까 더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개념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 내용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공식으로 배우기보다 문제가 푸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 게 방금 뭐라고요? 생긴 건 정적분. 하지만 함수예요. 왜 얘 t 썼다고요? 니들이 x 쓰면 헷갈리잖아. 그치? tt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걸 w 쓰던 y 쓰던 둘을 동시에 바꾸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정적분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미분한다? 이 문자에 대한 변수란 말이에요. 이게 변수인 함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뭘로 미분해? x로 미분하는 거고요. 그럼 뭐 나온다고요? 요 피적분 함수 자리에 있는 얘가 그대로 나오는데 단 문자가 t가 x로 바뀌어 나온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대문자, 미분은 소문자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했던 거예요. 얘가. 요것만 알면은 다시 되고요. 나머지 뭐 개념은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 바이블에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건드려 볼까요?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미리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81페이지 이그젬플 f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1 빼기 절대값 t dt래요.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예요. 이거의 그래프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거? 절대값 처음부터 절대값을 하면 좀 힘들긴 하겠다. 처음부터 절대값 하면 좀 힘들긴 하겠어. 절대값 말고 좀 쉬운 거 없나? 처음부터 이런 걸 이그젠플 하면 애들 어떻게 풀라고 그치? 쉬운 게 없어? 애매하네. 그냥 그 뭐야 우리 도함수로 원래 함수 추리했던 거 그거 응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졸려? 일단 요건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적분 문제는 원래 기본이 적분하면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배운 거잖아. 뭐야? 부정적분, 정적분, 지금처럼 정적분 모양으로 된 함수. 그치? 세 개를 배운 거거든? 이해가지? 세 개에 따라서 각각 그 접근법이 달라요. 이거는 뭐니까? 정적분처럼 생긴 함수기 때문에 이건 또 그에 따른 풀이법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해요.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아저씨 졸려요? 왜 졸려요? 좀 적어봐요 좀 열심히. 아니면 서서 수업 들을래요? 나는요 이렇게 수업하면서 오늘 몇 명을 깨우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영상 봐봐 오늘 올라온 거. 야 일어나! 영상 엄청 많아 지금. 대입하면은 좌변이 이렇게 되는 건 이해 가죠. 우변 얼마게요? 여기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라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 뭐야? 0이죠. 아, 이 함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겠구나. 이해 가요? 두 번째, 미분합니다. 해서요, 요게 원래 기본 세팅이야. 요게 나오면 요 두 가지를 한다가 기본 세팅이라고. 이해가? 다시. 인테그랄 해가지고 이렇게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x 이런 식으로. 저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 스킬은 첫 번째, 아래에 있는 그 아래 끝에 있는 상수와 똑같은 상수를 윗끝에 대입한다. 왜? 0일 테니까. 두 번째, 이거를 양변을 x로 미분한다예요. 그럼 좌변은 뭐고요? 내가 구하려는 함수의 도함수죠.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소문자 f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지 물론. 그럼 뭐 나는 이렇게 정의할 거야 나름인데 뭐 지금은 상관없긴 하죠.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알아서 쓰시고요. 우변은 뭐라고 쓰는 거야? 1 빼기 절대값 x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냐고 이거 지금 한 거. 이거 미분한 건 이거고 이거 미분한 거 뭐라 그랬어 아까? 요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되 x로 바꾼다며 문자를. 이해 가냐고. 그럼 요거 두 개로 우리가 원래 함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거든. 아니 인간들아! 인간들아! 얘 자체가 뭐냐고. 이게 x가 0 이상이면은 1 빼기 x고 이게 x가 0 미만이면은 이거 1 더하기 x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함수가 다음과 같으니 이거 적분하면 원래 함수 나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면 하다못해 이거 어떻게 그리죠? 이 그래프? 1 빼기 절대값 x 반대로 쓸까?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1. 뭔지 알겠지? 절대값 x를 x축 대칭시키고 1만큼 평균이동하는 그래프 뭐야? 얘 아냐 얘. 이해가? 얘잖아. 여기 1, 1, 마이너스 1. 그치? 이게 이거 도함수 아니야. 그럼 니들 배웠잖아. 도함수가 이러면 원래 함수 어떻다라고. 그치? 아니 이게 두 군데가 평평하겠네. 그럼 딱 보니까 두 군데가 평평하고요. 이게 뿔, 마면은 뭐예요? 감이잖아요. 그쵸? 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직선이니까 원래 함수는 2차 함수겠죠. 이거 3차 함수가 아니에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 이렇게 붙여놓은 모양이죠. 지금 보면은. 이해가지? 그리고 1일 때 0을 마이너스 0 지나간 다음에 마이너스 0.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겠네. 그럼 이렇게. y축은 여기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0. 필요하다면 여기 좌표 찾으면 되죠. 이런 거 좌표들은. 여기 좌표도 마찬가지고. 왜? 저거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적분도 해줘야 돼 내가? 아니 이게 도함수가 이러면 이거 배웠잖아. 원래 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각각의 범위에 맞게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적분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x 아니야. 그러니까 이 왼쪽에다가는 이 그래프 그린다 이거죠. 0 아니다 0 이상이구나. 오른쪽에다가는 이 그래프 그린다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상수는 당연히 나오겠죠. C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뭐야? 2분의 x제곱 플러스 x죠?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다시피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다음과 같잖아요.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돼야 돼요. 당연히. 이거 이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있죠? 그럼 이걸로 다시 0보다 큰 범위, 0보다 작은 범위다.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0 나와야겠네. 그치? 마이너스 대입해서 0 나와야 돼.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더하기 C2가 0 나와야 돼. 그러면 C2가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죠? 0에서 연속이 돼야겠죠? 각각. 여기 0 대입한 값이 2분의 1이면 여기 0 대입한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이겠구만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냐고. 이해가? 여기서는 뭐 이상하게 구했어. 어쨌든 난 모르겠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도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뭐 극대극소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잠깐 해봤고요. 나머지 얘기는 문제 풀면서 합시다. 오케이? 개념은 더 안 해도 되겠지? 문제 한 2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요. 오늘 이놈 새끼들 놀러 간 놈들 개고생 하라고 진도 팍팍 나갈까요? 아니면은 남아있는 사람도 좀 쉬기 위해서 좀 들어갈까요? 어? 건방지게 이것들이 새벽이나 도망가. 이게 말이 돼? 나도 내일 엄마 아빠 만나요. 오랜만에. 나도 엄마 아빠 만나러 간단 말이야. 내일 오랜만에. 엄마 아빠 와서 일러야지. 엄마 우리 애도 도망가서 일러야지. 그것도 그지 같은 것들. 이 나이 먹어도 엄마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그런 게 있어. 나이를 먹어도 확실히 엄마는 엄마예요. 뭔 말인지 알아? 내일 엄마 다 잃을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것도 도망다닌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막 수업 안 나온다고 다 잃을 거야. 1번 fx가 x 세제곱 빼기 x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t dt라고 합니다. 그럴 때 f2의 값을 구하시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이 미분과 적분 쪽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해. 뭐 이게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조건들 있잖아. 너희도 경험해 봐서 알잖아. 그치? 그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다 논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치? 스킵할 건 스킵하고 빨리빨리 합시다. 문제에서는 다음 수란 말이 나왔어요. fx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적분이 나오면 셋 중에 뭐냐부터 따지는 거죠. 부정적분인가? 정적분인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꼴인가? 근데 지금 어때요? 0부터 2까지니까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결과가 뭐다? 상수. 따라서 이게 뭐예요? 상수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얘를 A라고 둡니다. 이해가죠? 상수니까 A. 혹시 정적분 모양이 몇 개 더 있으면요. 뭐 순서대로 B, C 곱치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정적분이니까 상수. 이해가? 정적분이니까 상수니까 난 일단 A라고 뒀어. 그리고서 자, 그럼 일단은 fx가 무슨 함수인지 나오죠. fx는 보다시피 x세제곱 빼기 x 더하기 a라는. 3자식이네. 그치? 따라서 f2를 구하시면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만 구하면 되겠죠. 그 a를 어떻게 구하느냐. a가 뭐랑 같은 거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뭐 ft dt랑 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가 안 가. 근데 ft가 뭐겠니? 여기다 t 대입한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가 t세제곱 빼기 t 더하기 a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거겠네. 해서 지금 잘 보면 보여? a는 뭐니? 뭐뭐뭐 a. 그쵸? a는 뭐니? 뭐뭐뭐 a. 요런 느낌을 우리가 언제 받았냐면은 그 수학적 귀납법. 기억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 기억나? an 플러스 1이 뭐 2 곱하기 an 더하기 이런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안 돼. 미적분 들어가면 이거부터 배우는데 바로 수열의 극한. 여기 이제 리미트 이렇게 붙어요. 리미트 n이 무한에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시 해야 돼. 수열 시그마 말이야. 그거 다시 해야 돼.
미적분 가자마자. 응? 그래서 몰라. 어쨌든 A를 어떻게 구한다고? A를 뜨뜨뜨 A 이걸로 구해요. A를 A로 구해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이게 정적분이잖아. 4분의 분수가 무시무시하다 야. 빼기 2분의 1 t제곱 더하기 AT 아니야. 그치? 여기에 뭐뭐 대입이라고요? 2형 대입이에요. 2를 대입하면 뭔데요? 16, 4네 빼기 4 빼기 2고요. 더하기 2a죠? 에서 뭘 빼요? 0을 빼요. 이렇게. 그게 뭐냐고. 그게 a잖아. 그래서 이게 는 a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a는 2 더하기 2a네? a가 나오죠. 이 안에서. 그렇죠? a가 얼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알았으니까 fx가 x제곱 빼기 x 빼기 2겠구나. 따라서 f2 값을 구하시오. 8 빼기 2 빼기 2에서 4 이렇게 한다고. 다시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적분은 상수화라는 생각에 A라고 놓고요. 그 A를 말 그대로 정적분이랑 같은 거니까 다시 이 자리에 함수를 대입한 A는 뭐뭐뭐 A입니다 라는 식을 풀어서 A 값을 알아내면 된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적분은 상수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냐고. 다시 해줘? 인테그랄 fx dx 뭐라고? 부정적분 함수라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뭐라고요? 정적분. 그건 상수라고요. 변수 바꿔도 문제 없다고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때는 이제 여러분 헷갈릴까봐 dt로 바꿨던 거예요. 문자를. 이건 뭘로 한다고요? x로 미분하면 안에 거 그대로 나오지만 문자는 바뀌어요. 세 가지 적분.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개념 넓히기는 저 뒤에 있는 예제를 풀고 나면 아마 개념 넓히기가 풀릴 거야. 이거는 일단 잠깐 나중에 풀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 개념 넓히기 안 풀어도 되니까요. 뒤에 거 배우고 풀면 아마 쉽게 풀릴 거고요. 예제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봅시다. 이 쉬는 놈들을 어떻게 죽여버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반에서도 이 파트를 똑같은 걸 했거든, 참고로. 몇 시지? 1시, 4시에 하는 그 반에서도 책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였어요. 그 반 같은 경우는 한 명만 계속했어. 8명이 출석했고. 출석률이 88%예요, 그 반은. 여기는 현재 어떻죠? 출석률이 50% 아닌가요, 이거? 7명 중에 4명 왔어요. 1, 4, 2, 8, 5, 7. 57%겠다, 그치? 얘가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이 그지 같은 놈들. 아우, 씨. 도망가. 그래. 시험만 잘 봤다면 뭐, 100번, 1000번 도망가도 됩니다. 설마. 등급이 안 나왔는데 도망갔다면. 돌아왔을 때 나의 갈굼이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너희들도 안 그래? 자, 이거를 이제 일부 교재? 일부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 교재던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암기하듯이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건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게 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의 단점이 뭐냐면은 조금만 틀어서 내도 못 풀어요, 애들이.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조금만 바꿔서 내도 애들 못 푼다는 거야. 그래서 유도 과정을 일일이 보여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그 과정을 따르면 조금 바뀌어도 커버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보여줄게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리미트만 나와 있지 않죠. 여기에 인테그랄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다시 한번? 리미트 플러스 인테그랄. 리미트만 나오지 않고 인테그랄만 나오지 않고 두 개 같이 나왔다 이거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라고 불러볼게요. 또는 소문자를 적분한 건 대문자를 불러볼게요. 그리고 뭐 할 거냐? 요 안에 있는 요 함수를
소문자라고 둘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자가 x니까 fx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요게 소문자 fx다? 그러면 이 적분까지 이만큼은 뭐야? 이만큼은 인테그랄 2부터 2 더하기 h까지의 요게 소문자라며.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소문자를 적분하면 대문자잖아, 그치? 그럼 대문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 따라서 뭐예요? 라지 f 2 더하기 h에서 라지 2를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그쵸? 이해가죠? 자, 그게 이 인테그랄까지라고요. 여기에 h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리미트입니다. 그럼 뭐겠어? 저 식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분모에는 h가 있고 분자에는 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요? 그 보다시피 어때요? 이거 많이 본 건데 그동안 살면서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수십 번 더 했던 거 뭐야? 미분계수죠. 뭐의 미분계수야? 라지 f의 미분계수죠, 이렇게. 그쵸? 근데 라지는 미분하면 소문자라며. 그러니까 소문자 fx 이거 하겠네. 따라서 뭐야?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입니다. 얼마? 4 더하기 2 더하기 1,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몇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때? 요령이 생기잖아. 아, 요거겠네 답이. 해서 그냥 에이, 다음부터 외워서 풀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풀이 과정을 무시해 버렸다가 나중에 조금만 이제 바뀌는 게 나오거든. 식이. 그때 가서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이제 그때 가서 안 배운 거니까. 여기에 h 제곱이 붙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바뀌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은 한 번 정도 한 번이 뭐야? 나는 사실 3번, 4번 하길 추천을 해요, 계속. 그리고 3번, 4번 해서 3번, 4번 연속 정답 나오잖아? 난 그다음부터 안 풉니다, 그 문제를.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맞불 시너지를 풀 때 그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맞불 시너지 양 겁나 많죠. 와, 내가 학생이라면은 학원에서 그거 시키면 나 탈출할 것 같아. 나 탈학할 것 같거든. 내가 옛날 학창 시절에 학원을 고1 들어갈 때 잠깐 다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잠깐 다니고 그거 외엔 안 다녔어요, 학원을. 근데 그때는 숙제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숙제도 엄청 심해지잖아, 그치? 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내주는 것처럼 내가 학창시절에 그게 숙제 받았으면 난 탈옥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못 견디고. 너무 양이 많아. 뭔가 반복하는 것도 많고. 나는 그냥 한 두세 번 풀고 이해하면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아, 똑같은 거 10개씩 풀어야 한다니, 이거 너무 고역 아닌가요? 고역?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더 좋죠? 김씨, 그래, 안 그래? 응? 니들은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스타일은 똑같다는 거죠. 뭐, 일단 대문자 미분하면 소문자로 놓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뭐라고? 소문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식이 뭐야? t에 관한 식이죠? 그럼 이걸 그냥 편의상 ft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아까는 x에 관한 식이니까 fx, 지금은 t에 관한 식이니까 ft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적분까지가 뭐겠냐고, 이 적분까지가. 인테그랄 2부터 x까지의 요게 소문자 ft dt네. 그러면 대문자라고 일단 부정분 구한 다음에 x와 2 대입이니까 뭐야? 라지 fx 빼기 라지 f2가 되겠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이제 뭐라고? 저거랑 곱하는 거니까 마치 이걸 분자처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모는 x 빼기 2고 분자가 라지 fx 빼기 라지 f2예요. 여기에 리미트 x가 붙는다고. 그 이것도 마찬가지죠. 와, 저것도 미분계수, 이것도 미분계수냐, 그치? 미분계수 얼마? 2죠. 그리고 뭐라고요? 대문자 미분하면 소문자니까 이거는 소문자 f2랑 같기 때문에. 아,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8, 3, 24, 4, 2는 8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 그러면 25, 10이니까 35 나오겠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면 고민 좀 해봅시다. 상의 좀 해봅시다.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